경기도 포천시 어느 농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늘어선 비닐하우스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2년 전 이 인근에서 한 이주 노동자 여성의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들의 주거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속행 씨가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농촌 곳곳엔 비닐하우스 숙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닐하우스 위에 검은 천이 덮인 곳이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 내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한 흔적들. 침실로 쓰는 듯한 불법 가건물. 위태롭게 방치된 가스통과 전기선은 화재 위험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건축할 때에는 스티로폼을 많이 사용합니다. 불씨 작은 것으로만도 화재가 일어나서 순식간에 손수되고 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용 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낡은 화장실들도 있었는데요. 2021년 1월 고용노동부에선 비닐하우스 숙소에 이주 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따라서 그 이후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에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달라진 기준에 대한 농장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숙소 조건이 좀 까다롭더라고. 농장들이 애들 못 받아오고 그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갖고 그래갖고 그냥 전부 다 놀고 있잖아, 놀고 있어.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많은 농촌 이주 노동자가 여전히 비닐하우스 숙소에 입주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지난주에 7월 왔어요. 작년 7월에 왔어요? 언제 왔어요? 오늘 2달 전에. 한 이주 노동자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엔 제공된 숙박시설이 일반 주택이라 표시되어 있는 건 물론 외국인 등록증엔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농장주의 주소지로 거짓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시설이다 보니 환경 또한 열악했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욕실이 없고 난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농가의 사정에 따라 시설의 편차가 커 보였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첫째는 고용노동부가 새로 내놓은 기숙사에 대한 개정안을 철저히 집행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농업사업장의 경우 90% 정도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업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한 땅에다가 정식으로 허가받은 기숙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한 정책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된 이주 노동자. 이들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상황이 무척 열악하다는 게 눈으로 느껴지네요. 네. 아니 뭐 정부가 법 개정을 한 이후에도 바뀐 게 사실 없다고 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2023년에 대한민국의 실상이라는 게 좀 믿기지 않을 네. 정도인데요. 대부분이 저런 거는 아니겠죠? 일부분이겠죠? 네, 물론 다 저런 건 아닙니다. 네. 기준에 맞춰서 잘 지어진 기숙사들도 있었는데요. 네. 그러나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불법으로 이주 노동자를 거주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런 숙소들은 현행 농지법 기준이나 건축법 상으로도 주거시설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뭐 규제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정부가 지원하는 뭐 그런 측면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게요. 네.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 농가에 최대 1,500만 원 한도에서 부지 확보, 빈집 보수, 소방 보안시설 설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일부일 뿐 지원이 되지 않는 곳도 많은데요. 네, 주기적으로 정부에서 거주시설물 단속을 하기도 하지만 처벌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하. 이때 적발되면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권리들을 잘 고집받지 못해 모르고 있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처벌의 수위도 높지 않다라는 게 조금 한편은 이해가 되는 게 현장에 제가 직접 가보면은 네. 이 농가의 인구 수가 사실 급격하게 이제 줄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계속해서 줄고 아무리 기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농업이라는 것은 결국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주 노동자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농업 인구의 부족 이게 아마도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2021년 통계청 농림업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가 인구수 221만 5천 명 중 상대적으로 젊다고 할 수 있는 40세 미만 농업 종사자는 31만 2천 명으로 전체 14%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농촌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꼭 필요한데요. 네. 이런 인력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 농촌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직접 현장에 다녀오신 김상혁 PD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